예, 맛없다고요? 예. 자, 페이지 42페이지 봅니다. 42페이지. 자, 기체의 압력과 부피 한번 보자. 압력과 부피.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압력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보자. 압력. 압력이라는 단어인데, 자, 압력을 영어로 뭐라 불러? 프레셔라 부르지. 그래서 압력을 영어 약자로 P라 불러요. 자, P라 부르는데, 자, 내가 요는 펜을 갖고 있다 치자. 자, 펜을 가지고서 내가 정우를 찌를 거야. 진짜 찌르진 않아요. 자, 요거 끝이 뾰족한 부분으로 10N 힘으로 누른 거랑 뭉툭한 부분으로 10N 누른 거랑 어떤 게 더 충격이 클까? 뾰족한 것이. 분명히 똑같은 힘으로 눌렀는데 이렇게 뾰족한 걸로 찌르는 거랑 뭉툭한 걸로 찌르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힘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 바로 압력의 차이야. 압력의 차이.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힘이 있고요. 힘이 크면 클수록 압력이 커져요. 근데 이 압력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힘을 받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면적분의 힘의 크기야. 그러니까 힘은 똑같은 상태에서 힘을 받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압력이 클까?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이 클까? 작을수록. 그래서 힘은 크고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평평한 스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삼각형 모양 어떤 벽돌 올려놓는데 자, 벽돌을 이렇게 놓은 거랑 이렇게 세운 거랑 벽돌을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고서 이렇게 벽돌을 세운 거랑 A, B, C를 봤을 때 압력을 비교한다면 A, B, C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압력이 제일 클까? C가 압력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B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 누르는 힘은 똑같지만 무엇의 차이? 힘을 받는 면적의 차이야. 그렇죠? 힘을 받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설명 하나도 안 듣고 지금 거기에 온 정신과 노력을 땀을 여기다 집중했었는데, 예, 그러다가 정의로 용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을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기억하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좁을수록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압력은 면적분의 힘의 크기를 바로 압력이라고 부르고요. 요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뉴턴. 그러니까 힘의 단위가 뉴턴이겠지. 면적의 단위가 뭐야?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1제곱미터당 누르는 힘 또는 만약에 센티미터다라고 한다면 뉴턴 포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압력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든다면 내가 벽돌을 두는데 자, 벽돌 똑같이 뒀어요. 자, 똑같이 벽돌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놨는데 얘는 두 개를, 얘는 하나를 뒀어요. 자, 요거를 A라 보고 요걸 B라 본다면 A와 B의 압력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압력이 더 클까? B 압력이 더 커요. 무엇의 차이? 힘의 크기. 그러니까 지금 힘을 받는 면적은 어때? 힘을 받는 면적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누르는 힘이 얘가 F라고 한다면 얘는 누르는 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EF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B가 압력이 더 커지겠지.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좁을수록 누름이 크면 클수록 압력이 어떻다? 압력이 크다. 오케이? 선생님. 예. 무게랑 압력이랑 상관이 있나요? 예. 왜 그러냐면 무게가 힘이에요. 왜? 무게가.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자.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자, 우리가 질량하고 무게를 한번 정리해보자. 자, 질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있어요. 자, 무게가 있는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양이야. 그 물질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그 물질의 양을 바로 질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단위가 킬로그램 이런 단위를 써요. 근데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바로 무게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위가 뉴턴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질량은 물체의 고유의 양이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무게는 중력의 크기니까 어디에서 재냐? 지구에서 재냐? 아니면 달에서 재냐? 아니면 무중력 상태에서 재냐에 따라서 무게는 어떻게 될까?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변화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야, 너 몸무게가 얼마야? 라는 얘기는 야, 너 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얼마야? 이런 뜻이야. 그렇다고 친구 만났을 때 야, 너 몸뚱아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몇 뉴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하고 예, 사이가 멀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량과 무게는 같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측정한 장소에 따라서 변하는데 우리가 몸무게 잴 때 지구에서만 재요.
달에 가서 재거나 우주에서 재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질량과 무게를 같이 쓰고 있는데 엄연하게 보면 질량과 무게는 좀 달라요. 그러면 얘네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질량을 잴 때는 양팔저울로 재요. 그러니까 양팔저울로 이렇게 저울을 두고서 여기다가 1kg짜리 줄을 올려놓는 거야. 1kg짜리 줄을 올려놓고 여기다 내가 측정하는 물체의 무게를 재봤더니 평형을 이뤘어. 그럼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 되는 거야? 1kg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무게를 잴 때는 양팔저울로 재지 않고 뭘로 잴까? 용철저울로 돼요. 용철저울로. 그러니까 용철저울로 이렇게 해서 물체를 여기다 매단 다음에 이 늘어나는 길이를 가지고서 얘의 무게를 잰다는 얘기지. 근데 달에 가게 되면 중력의 크기가 6분의 1로 주니까 요 길이가 어떻게 될까? 6분의 1 준다는 얘기야.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예. 저 양팔저울은 중량의 영향을 안 받나요? 예? 저 양팔저울은 둘 다 중력의 영향을 똑같이 받죠. 똑같이. 예. 예, 지금 예,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고요. 예, 얼굴 드러났고요. 예. 예, 현우 얼굴 드러났고요. 예. 자, 계속 갑니다. 요건 뒤에 가서 좀 설명할게요. 일단 압력에 대해서 보자. 자, 압력 한번 봤죠? 자, 우리 책 한번 보자. 압력. 자, 페이지 봅니다. 압력 보자.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작용하는 넓이 분의 힘이 작용하는 크기.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바로 압력이라고 부르고요. 단위 한번 보자.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또는 기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압력의 크기는 힘이 클수록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 물에 상하 플라스크에 물을 집어넣어서 이걸 똑바로 세우고 설명하고 엎어놓고 하면서 압력을 잴 수 있겠지. 그럼 가나다에서 가장 압력이 큰 것은 어느 거야? 다가 제일 크겠죠. 두 번째는 나. 압력이 제일 작은 것은 가가 되겠죠. 예, 어떤 질문? 그러면 기압은 공기 중에서만 사용한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죠. 3번. 압력을 이용하는 경우, 압력을 크게 하는 경우, 못, 송곳, 바늘 이런 거, 압력을 작게 하는 경우, 신발의 설피. 선생님, 신발의 설피가 뭐예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에 돈이 발이 있다 치자. 자, 돈이 발을 똑같이 그릴게요. 예, 똑같이 그렸습니다. 자, 그립니다. 내 그림 실력 보고 또 놀라지 마십시오. 예. 유정이 놀라지 말아야 돼. 그림 실력 보고서. 난 선생님한테 그림 배우고 싶어 이러면 안 됩니다. 나 바빠요. 자, 돈이 발 그립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짜 준비해요? 자, 도인이 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발이 있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서 눈밭에 건다 치자. 그러면 몸에서 누르는 힘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힘의 몸무게는 변함이 없으니까 힘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데 힘을 받는 면적이 어때? 좁지. 그치? 그러니까 눈에 어떻게 들어가? 푹푹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설피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힘을 받는 면적을 크게 하는 거야. 신발이 이게 밑에 면적이 큰 신발을 신는 거야.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이렇게. 널빤지 같은 걸로 아주 넓은 걸 갖고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그러면 힘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니까 눈밭에 빠지지 않게 되겠지. 이걸 바로 뭐라 불러? 설피라 불러요. 그거는 그림 실력이라고? 몸무게 잴때 그게 큰 사람이 몸무게 적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른 힘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무게를 재는 것은 힘의 크기를 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뾰족발을 세웠건 아니면 발을 그냥 디뎠건 간에 면적에 상관없이 누른 힘 자체는 어때요? 변함이 없잖아. 요게 누른 힘 자체가 바로 무게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 잴 때는 설피를 신건 그냥 신발 신건 간에 변함이 없다. 면적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발 크기가 크고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눈밭에 잘 안 빠져요. 예, 눈밭에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는 면적을 넓게 해서 눈밭에 안 빠지게 하는 것을 바로 설피라 부릅니다. 한번 책 한번 다시 보자. 자, 설피. 그 다음에 스키나 썰매 눈에 빠지지 않고요. 트럭의 바퀴수가 많고요. 얼음 위를 거는 것보다 엎드려서 기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왜? 압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음이 있는데 얼음에 서서 가게 되면 얼음이 깨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엎드려서 가게 되면 힘을 받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는 힘이 어떻게 될까? 압력이 작아지게 되겠지. 그렇죠? 맞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옥상에서 떨어뜨린다 치자. 그래서 이걸 놓고서 이렇게 떨어뜨릴 거야. 떨어지는데 이제 학원 수업 시간에 늦은 현우가 막 뛰어가고 있어. 그때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릴 거야.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랑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랑 어떤 게 데미지가 클까? 1번, 2번. 1번이요. 1번이겠지. 왜? 힘을 받는 면적이 어때? 좁으니까 압력이 크니까 상처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기체 압력 보자. 기체 압력. 요거, 자,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도윤이가 질문했는데, 자, 기체 압력 한번 보자. 자, 기체의 압력인데, 자, 요건 좀 한 심화 과정으로 설명드릴게요. 심화 과정으로. 자, 기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는데, 이 기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운동을 하지. 발음 잘해야 되겠지. 무슨 운동하지? 회전, 진동. 예, 발음이 좀 어렵죠. 병진, 회전, 진동 운동을 아주 활발히 해. 그래서 이 기체가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 있다고 가정하자. 자,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이 기체가 병진, 회전, 진동 운동을 하면서 벽면을 빵 치는 거야. 이렇게 벽면을 빵 쳐요. 이 벽면을 때리는 힘을 바로 뭐라 불러? 기체의 압력이라고 표현해요. 기체 압력. 그러니까 이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냐면 입자의 충돌에 의해서 이러한 압력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이제 책의 앞면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기체가 있다 진짜. 아주 무거운 기체가 있어요. 그러면 가벼운 기체가 벽면을 빵 때리는 힘이랑 무거운 기체가 벽면을 빵 때리는 힘은 어떤 게 더 힘이 있을까? 간단하게 추가 설명하면 수소 기체의 질량은 2야. 그러니까 2g은 아니야. 2고 얘는 질량이 44야. 그러면 CO2, 이산화탄소 입자가 수소 입자에 비해서 질량이 뭐야? 22배가 무거워요. 그래서 얘네가 벽을 빵빵 칠 거야. 누가 더 세게 때릴까? 똑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이게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수소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CO2가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선생님, 저번에 배울 때는요. 얘가 가벼우면 얘가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우리 저번에 배웠잖아. 확산할 때. 그렇지? 얘는 느리잖아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얘는 가벼우니까 어떨까? 빠바바바방 쳐요. 얘는 무거우니까 어떨까? 뻥 쳐요. 그래도 어떨까? 전체 힘의 합은 어때?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빠바바방 치는 거랑 빵 치는 거랑 결국 합을 보게 되면 둘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입자 하나가 벽면을 미는 힘은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머리 좀 더 굴려보면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기체들이 병진, 운동, 회전, 이렇게 병진, 회전, 진동 운동을 해서 벽을 때리게 되면 풍선이 부풀겠네요. 그렇지. 풍선이 부풀어. 그럼 풍선이 부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기체가 부피를 갖게 되겠네요. 그렇지. 부피를 갖게 돼. 때리는 힘이 크면 부피가 커지겠네요. 당연하지. 그런데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때리는 힘 자체가 똑같아. 그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기체의 부피가 똑같다면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그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풍선이 있어요. 여기 풍선이 있고 여기 풍선이 있는데 얘가 부피가 1리터고 얘도 부피가 1리터야. 그럼 요 속에 A 기체가 들어있고 요게 B 기체가 들어있는데 A 기체, B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수는 어떻다? 같다. 왜? 모든 기체는 공평하기 때문에. 왜? 벽면을 때려서 부피를 나타내는 정도가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기 때문에 기체 입자수가 같다면 무조건 부피는 어떻다? 같다요. 이게 핵심 개념이야. 지금은 필요 없어요. 뒤에 가서 중학교 3학년 개념을 배울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자. 기체는 어떻다? 평등하다. 모든 기체는. 예, 자꾸 정우의 펜이 자꾸 바닥으로 아닙니다. 금기어입니다. 떨어진다는 표현 쓸 수 없습니다. 우리 반. 이 펜이 바닥에 어떻게 했다? 붙었다. 알겠죠? 우리는 나중에 영재거나 과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졌다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우가 펜을 바닥에 붙였다. 알겠죠? 왜 그런 표정이 있습니까? 예, 펜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자, 요 계속 가도록 하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천천히. 자, 풍선이 있을 때 기체 입자가 벽면을 밀어요. 벽면을 미는 힘에 의해서 부피가 만들어지는데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벽면을 미는 힘은 똑같아. 그러니까 수소 기체가 100개를 이 수소 기체 100개가 벽면을 미는 힘이나 CO2 기체 100개가 벽면을 미는 힘이나 똑같단 말이야. 미는 힘이 똑같으니까 부피가 어떨까?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자. 기체 입자수하고요. 기체 입자수하고 그다음에 그 기체의 부피는 비례관계 있어요. 기체 입자수가 커지게 되면 부피도 어떻게 된다? 같이 커진다. 기체 종류의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저 법칙 이름이 뭐예요? 이거 아보가드로의 법칙. 네?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아보카도. 이 아보가드로는 화학을 공부한 데서 아보가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화학의 일론 머스크 그 급 정도 돼요. 일론 머스크는 뭐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자. 화학계의 메시? 메시가 누구예요? 선생님, 근데 저거 여기 기체 입자수와 부피 여기 사이에 있는 이게 비례. 비례? 비례. 그러니까 비례 표시가 뭐냐면 기체 입자서 커지면 입자서 커진 것만큼 부피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와의 충돌에 의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입자가 얼마나 많이 충돌하냐에 따라서 이게 압력이 커지고 작아지는 건데 보자. 그러면 지금 얘가 기체 입자 이렇게 있어서 풍선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기체 입자수를 더 집어넣게 되면 여기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입자의 충돌의 횟수가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그렇죠? 내가 입자수를 2배 늘리게 되면 여기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입자의 충돌 횟수가 2배로 증가해요. 그렇지? 맞지? 네. 정거 맞잖아. 네. 그렇죠? 2배로 증가해. 그럼 미는 힘이 2배로 커진 거야. 압력이 2배로 커진 거지.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힘이 2배로 커졌단 말이야. 압력이 커지게 되니까 풍선이 어떻게 될까? 부풀어 오른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풍선에다 바람을 더 집어넣으면 풍선이 빵빵해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있는 이 기체를 좀 더 많이 나대는 쪽으로 내가 바꿀 거야. 어떻게 할까? 얘가 좀 더 나댈 수 있도록. 그렇죠. 가열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겠지. 그러면 이 운동 자체가 어떻게 돼? 좀 더 활발해져. 그러면 빵 치는 것이 아니라 빠바바바바방 친단 말이야. 그럼 미름이 커지게 되니까 풍선이 어떻게 될까? 부풀어 오르겠지. 그렇지? 이게 원리야. 예? 추워요? 좀 더워요. 좀 추워요. 춥습니다. 예, 아니요. 지금 유정이가 날이 추워서 그러고 있죠. 날도 춥다 이러고 있습니다. 날이 예. 추운 게 아니라. 추워요. 에어컨 추워요. 좀 더워요. 그럼 에어컨 예, 바람이 그러면 바람을 좀 약하게 하겠습니다. 냉방병 걸린 거. 그렇죠. 예. 빵을 하면 안 돼요? 야, 뭐하고 있어?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압력. 자, 그러면 자, 이거 계속 설명하자. 자,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야? 입자와의 충돌에 의해서 기체 압력이 형성돼. 우리 책 한번 보자. 기체 압력. 자, 4번 보겠습니다. 기체 입자가 일정한 넓이에 충돌할 때 가하는 힘의 크기를 바로 기체 압력이라고 부르고요.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랜덤하게 모든 방향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자.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 압력이 커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체가 미름이 커지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체 입자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입자의 충돌수가 증가하겠지. 또 입자의 운동을 좀 더 활발히 한다면 입자의 충돌수가 증가하겠지. 그렇죠? 자, 그럼 보자. 여기다 정리하자. 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입자의 충돌수를 증가시킬 거야. 자, 충돌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첫 번째, 입자수를 어떻게 해줄 거야? 증가시켜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를 어떻게 해줄 거야? 온도를 높여주는 거야.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부피를 뭐? 부피 늘리는. 아니요, 부피 늘리는 거 말고. 맞아요. 부피를 줄여요. 예, 이 부피를 줄였어요. 자, 그럼 지금 태율이는 거의 뭐 주성훈과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우가 골을 슛을 했는데 골대 맞고 바로 골대 앞에 섰어. 그거를 태율이 가서 그냥 발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렇죠? 거의 골을 다 넣었는데 자, 이게 부피를 줄이는 거야. 자, 그럼 부피를 줄이게 되면 힘은 똑같은데 힘이 작용하는 면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줄이는 거잖아.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풍선이 이렇게 했는데 풍선을 눌러서 이렇게 작게 만들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나타내는 압력이 어떻게 될까? 더 커지는 거겠지. 유정이 이해돼요? 네, 유정이 싫대요. 자, 보자. 여기 풍선이 있어요. 풍선이 있고 요 풍선에 내가 압력을 해서 해서 풍선을 작게 만들었어.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기체 움직임의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입자들이 충돌하는 면적이 어떻게 됐어? 좁아졌지 아까보다. 힘은 그대로 있는데 면적이 좁아졌잖아. 그럼 압력이 어떻게 돼? 커지잖아.
그렇지? 커져요? 커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되면 더 딱딱해지잖아. 왜?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해되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42페이지 맨 쪽에 봐봐요. 기체 압력을 이용하는 이해 한번 보자. 안전매트, 공기주머니, 그 다음에 혈압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책 보고 계신가요? 자, 책 보고 계시고 넥스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인데, 자,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페이지 44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간단하게 문제를 풀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 중에 풀어온 건 아니겠죠? 예, 풀어온 거 아니죠? 안 펴고 있는 아니요. 거. 네? 예? 아니야. 이거 다음 페이지 아니에요? 44. 아 뭐야? 여기. 아 이것 줄 알았어. 그래요. 예, 너는 잘못 없어. 정우가 잘못한 거야. 정우가 잘못한 거야. 빨리 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차분하게 실수하지 않게. 대부분 아이들이 실력이 나눠지는 것이 실수하냐 실수하지 않냐를 갖고 나눠져요. 그러니까 몰라서 틀린 것은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없겠지.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선 차분하고 진지하게 문제를 접해야 됩니다. 너무 덤벙대거나 너무 나대면 계속 실수하게 됩니다. 자, 다 하셨나요? 네. 자꾸 바닥에 붙이지 마십시오. 정우 자꾸 바닥에 붙이는데 바닥에 붙이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영원히 미역국을 못 먹는 건가요? 응? 저는 영원히 미역국을 못 먹는 건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왜? 시야에 붙어야서 미역국을 먹어야 못 떨어지는. 나대지 마시고요. 근데 이 부분이. 네. 아니야, 이거를 시청하려면 검은색 옷을 입고 시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색 옷을 수 있는데 검은색 옷이 좀 정우의 몸 사이즈에 비해서 좀 크죠. 그렇죠? 그 이유는 검은색은 다 크죠. 예, 자, 그래서 이해 못했고요. 자, 나대지 마시고요. 자, 1번부터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채점합니다. 자, 1번에 디귿, 2번에 OXO. 다 됐나요? 자, 그 다음 3번 부르겠습니다. 3번에 세 개씩 끊어서 읽겠습니다. OOX, XXO. 자, 그 다음 4번 모든 많은. 마늘. 예. 예, 그렇죠. 증가. 선생님 마늘이라서. 예. 내가 좀 전에 아까 말했던 마늘은 고기 구울 때 먹는 마늘 있죠. 매운 거. 예, 그걸 말한 겁니다. 어휴. 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질문 없으면 페이지. 질문 예, 그건 조금 있다가 일단 이거 마저 하고 자, 43페이지 봅니다. 43페이지. 자, 43페이지 하는데 자, 43페이지 하기 전에 여러분을 믿고 조금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화 과정으로.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자. 자, 기압인데 기압은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야. 그러니까 입자의 충돌에 의해서 입자가 벽면을 팡팡팡 치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압력을 바로 기체 압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체의 압력의 단위가 기압이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영어로 ATM으로 써요. ATM 또는
밀리 hg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는 센티미터 hg 이렇게 쓰기도 돼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한번 보자. HG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설명하려고 있는데 나대지 마시고요. 요 h가 뭐냐면 h가 수은이야, 수은. 수은이 어떤 건지 알지? 금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수은 저기 아, 수은. 그 온도계 보면 빨간색으로 된 온도계 있죠. 그죠, 수은 온도계. 그 빨간색이야, 수은이야. 얘는 금속이야, 액체 금속이야. 그러니까 수은을 가지고 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재나 한번 보자. 자, 이걸 이제 이 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760mm Hg 또는 76cm Hg 이게 1기압이다.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누가? 토르첼리라는 사람이.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토르첼리가 이렇게 정의 내렸는데 이 H는 뭐냐면 기압이라는 뜻이야. 1기압은 76cm Hg 또는 760mm Hg야. 76cm나 760mm는 어때? 같은 거지? 이건 알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76cm라고 하는 것이 길이의 단위인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수은 76cm를 말하는 거야? 자, 미리 빌드업을 하면 76cm Hg라고 하는 것은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은 76cm가 똑같아요. 뭔 소리야? 1기압은 수은 760mm하고 똑같아요. 뭔 소리야? 자, 그러면 한번 그 비밀을 풀어보자. 자, 토르첼리가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어요. 자, 여기다가 그릇을 두고요. 그릇을 이렇게 준비하고 여기다가 수은을 집어넣었어. 빨간색 수은을 집어넣은 다음에 끝이 막혀있는 한쪽은 뚫려있고 한쪽은 닫혀있는 시험관 안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운 다음에 수은을 거꾸로 엎었어요. 이렇게. 여기에 수은이 꽉 찼어. 자,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있겠지. 그치?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가 누른단 말이야. 눌러요. 이 공기가 누르는 힘을 1기압으로 받어요. 1기압으로 받고 얘가 누르고 있고요. 수은이 꽉 차 있는데 이 수은이 어떻게 될까? 중력에 의해서, 무게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 내려오겠지. 그렇죠?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여기가 진공이 만들어져. 진공 만들어지고 쭉 내려와요. 왜? 수은이 이만큼 높이 있을 때 더 무거우니까, 힘이 더 크니까. 1기압이라는 힘보다 수은 이만큼 있는 것이 더 힘이 세니까 쭉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오다가 수은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 수은의 무게가 나타내는 힘과 1기압이 미는 힘이 어떨까? 같아진 상태에서 여기서 딱 멈추는 거야. 딱 멈추고 여기가 진공이 되는 거야. 그때 요 수은의 높이를 재봤더니 요 수은의 높이가 76cm였어요. 그러면 76cm의 수은이 누르는 힘과 공기 1기압이 누르는 힘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공기 대기 1기압은 수은 76cm가 누르는 힘과 똑같다 해서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인 거예요? 76cm. 76cm가 어느 정도냐면 아니 76cm는 하열 정도가 응? 얼마 정도 크세요? 뭐라고요? 그 76cm HG HG는 얼마나 누르는 힘이에요? 1기압이 누르는 힘과 똑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그건 압력이에요. 압력. 힘이 아니라 사실은 압력이야. 아니 압력이 그 응. 우리를 얼마나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1기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는 1기압을 대충 얼마나? 글쎄요. 1기압은 어느 정도의 힘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거는 데이터가 아직 없는데요. 네,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뉴턴을 표시하기에는 기압이라는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벽돌이나 이런 것이 누르는 힘 말고 공기가 나타내는 압력은 저렇게 뉴턴 퍼 제곱미터 또는 뉴턴 퍼 제곱 센티미터로 표시하지 않고 기압 또는 센티미터 Hg 또는 밀리미터 H로 표현해요. 이게 통상적이에요. 저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네. 불편하니까. 너무 숫자가 너무 막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1기압으로. 그래서 일단 그래서 설명할게요. 이게 76cm의 수은이 누르는 힘과 똑같다. 그래서 수은 70cm가 누르는 압력과 또는 760mm의 수은이 누르는 압력과 공기 1기압이 누르는 힘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 한번 보자. 요번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시험관을 2배로 넓은 걸 했어요. 2배로 넓어. 여기다 수은을 채웠어. 똑같은 실험을 했어. 그러면 얘는 2배로 넓어. 더 파이프가 큰 거야. 얘는 몇 센티미터일까?
이 공기 1기압이 누르는 힘과 평형을 이루게 되려면, 같아지려면 이 순의 높이가 몇 센티미터가 돼야 될까? 38, 76, 38, 76, 38. 150. 오, 막 그냥 막 도윤이? 예, 도윤이는 정답률 100%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에서 답을 안 해요. 틀리진 않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현우? 38? 저 38이요. 정우가 정답입니다. 얘를 두께를 2배로 넓게 해도 요것이 똑같이 얘가 76cm예요. 똑같이 76cm예요. 제가 말한 건데요? 네? 제가 말한 거. 제가 76. 아, 그런가요? 아, 넌 38이죠? 예. 우승자가 바뀔 뻔했네요. 그렇죠? 예. 월드컵에서 브라질 우승했는데 갑자기 중국 선수가 와서 월드컵을 들고 있는 거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76cm야. 그럼 왜 76cm일까? 분명히 누르는 힘이 2배 커졌지. 여기에 이게 2배 커졌으니까 이 순이 누르는 힘은 2배 커졌지. 그런데 힘이 2배 커진 것만큼 힘이 작용하는 면적도 어떻게 됐어? 커져요. 2배 커졌지. 그러니까 누르는 압력은 어떤 거야? 같다.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두꺼운 걸 해도 이 길이는 얼마다? 76cm가 된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유정 이해되죠? 예, 또 씹혔습니다. 예. 유정 이해됐죠? 예, 2번째 씹혔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묻겠습니다. 유정 이해됐죠? 예. 이해되죠?라고 했더니 추워요. 날도 춥다 이러고 있어요. 나가. 아, 자, 조용. 지금 그 방송으로 다 들어갑니다. 잠깐. 보자. 자, 보자. 요거 이해했죠? 자, 요거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합니다. 자, 요것도 약간 심화 과정이야. 요것도 한번 여러분 이해해봐. 자, 여기 밀폐된 플라스크가 있고요. 여기 플라스크가 있고, 여기 플라스크에 파이프가 연결돼 있어. 파이프가 U자간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진짜. U자간 좀 리얼하게. 뭡니까? U자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은 뚫려 있어요. 이쪽은 뚫려 있어요. 뚫려 있고 여기에는 기체가 들어 있어. 여기 기체가 들어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순을 집어넣었어요. 순을 집어넣는데 여기 순이 이렇게 똑같은 높이를 갖고 있어요. 순이 이렇게 똑같은 높이를 갖고 있다, 진짜. 그러면 여기는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이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대기압이 여기서 누르고 있겠지. 근데 이 높이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기체가 미는 압력과 대기가 미는 압력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 기체의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 거야? 우리 대기압이 몇 기압이야? 1기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체 압력도 얼마야? 1기압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 진짜. 이쪽으로 좀 더 올라왔어요. 수은이. 그럼 누가 더 힘이 세다는 얘기야? 대기압과 기체 중에서 어떤 게 힘이 세다는 얘기야? 기체가 좀 더 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더 밀려 올라왔죠. 그렇죠? 올라왔단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요 차이가 38cm야. 그럼 이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은 몇 기압일까? 1.5기압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1기압인데 얘가 여기 38cm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0.5기압만큼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압력이. 정우 맞나 이가 맞지? 예, 맞죠? 현우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진짜 맞아요. 자, 봅시다. 예? 맞습니다. 자리 바꿉시다. 안 돼. 선생님, 안 돼, 언니. 전화번호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창문을 좀 열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조금 공기를 순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공기 좀 순환시키겠습니다. 2020년도 자, 요거 잠깐 보자. 자, 요거 이해되나요? 자, 요거 이해됩니까? 여기 38, 도인이 여기 봐야지. 도인이, 수업할 때는 진지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장난칠 때는 장난치지만 수업할 때는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와 달릴 때와 멈출 때를 잘 구분해야지. 달릴 때 멈추고요. 멈출 때 또 멈춰 있고.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아야지.
남들이 놀 때 같이 놀고 공부할 때 또 놀고 그러면 진짜 놀고 있네. 안 됩니다. 자, 요게 38cm의 차이야. 그럼 얘가 2주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얘가 미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야. 얼마만큼? 요거 차이 나는 것만큼. 0.5만큼. 요게 0.5 기압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1기압이라면 얘는 1.5 기압이 되겠죠. 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지 43페이지. 자, 보일의 법칙 한번 보자. 보일의 법칙. 보일이 누구예요? 예, 사람 이름입니다. 예. 나도 만난 적 없어요. 자, 보일의 법칙 한번 보자. 자, 보일이라는 사람은 기체 부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야. 기체 부피. 자,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 이 기체의 부피가 변할 때, 이 기체의 부피가 변할 때 압력을 바꿔주면서 기체 부피를 변화를 본 거야.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주고 낮춰주면 기체 부피가 커지나 작아지나 이걸 연구한 사람이야. 근데 압력을 바꿔주면서 기체의 부피 변화를 볼 텐데 이때 온도도 바꿔주고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도 바꿔주고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작아진 것이 압력 때문인지 온도 때문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온도와 안에 들어가는 입자수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압력만 바꿔주는 거야. 압력만. 다시 한번. 보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 변화를 압력에 의해서 한번 관찰한 거야.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연구한 사람이 바로 보일이라는 사람이고 그 결과가 바로 보일의 법칙이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내가 했던 이야기는 압력을 높여주고 낮춰주면서 기체의 부피 변화를 볼 텐데 그때 온도도 바꿔주고 입자수 바꿔주게 되면 기체의 부피가 커지고 작아진 것이 온도 때문인지 입자수 때문인지 압력 때문인지 알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온도와 입자수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압력만 바꿔주면서 기체의 부피 변화를 볼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보자. 여기 풍선이 있어요. 풍선이 있는데 내가 압력을 높였다는 얘기는 내가 누르는 힘을 꽉 해서 풍선을 눌렀어. 그럼 풍선의 부피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겠지. 내가 누르는 힘, 압력을 크게 해주니까 풍선의 부피가 작아졌어. 그러면 누르는 압력과 풍선의 부피는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비례관계. 반비례관계야. 그치? 그래서 이거 약간 수학적으로 한번 보자. 이런 수학 많이 했으니까. 자,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 관계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게 비례 표시야. 비례 표시인데 압력의 역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럼 뭐야? P가 커지게 되면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잖아. P가 작아지면 부피 커지는 거죠.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요거를 는으로 바꾸면 비례 표시를 는으로 바꾸면 비례 상수가 필요해요. 비례 상수. 어렵나? 비례 상수 K라 불러요. K라 부르고 여기 P분의 1이 나오는데 여기는 K 값은 요 비례 상수는 요게 상수란 말이야. 비례 상수인데 얘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값이 일정해. 값이. 그러니까 온도와 입자수가 변하지 않으면 이 값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요 K에 대해서 풀어줄 거야. 요걸 K에 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나올까? 값이. PV는 K가 나오겠지. 그쵸? 요 K는 어때?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압력이 5기압일 때 기체 부피가 2리터였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압력을 10기압으로 높였어.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될까? 부피는 8리터가 될까? 1리터. 1리터가 되겠지. 그렇지? 내가 압력을 4기압으로 높였어. 4기압으로 낮췄어. 그럼 부피는 얼마 될까? 2.5리터가 되겠지. 그렇지? 맞죠? 네. 맞잖아. 네. 내가 만약에 얘를 20기압으로 올렸어. 부피는 얼마 될까? 0.5리터가 되는 거야. 만약에 0.5기압으로 압력을 낮췄어. 그럼 부피 얼마 될까? 20리터가 돼요. 압력을 변화시키니까 부피가 변해요. 그렇지만 그 두 개의 곱은 항상 어때? 일정해요. 압력을 높여주면 부피는 감소하고요. 압력을 낮춰주면 부피는 또 증가해요. 그렇지만 그 두 개의 곱은 어떻다는 얘기야?
항상 같다는 얘기야. 이걸 한번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야. 자, 여기에 잠깐만요. 그릇이 있고요. 여기에 피스톤이 있다 치자. 자, 피스톤이 있고 여기 누르는 장치가 있어. 누르는 장치가 있고 피스톤이 있어요. 여기 안에 부피가 2리터였어요. 2리터였었고 여기에 누르는 힘은 내가 힘을 가하지 않았어. 힘을 가하지 않게 되면 이걸 누르는 힘은 대기압인 1기압 상태겠죠. 1기압 상태에서 2리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얘를 눌러서 이 압력을 1기압이 아닌 2기압으로 바꾸게 되면 이 피스톤은 어떻게 될까? 1리터. 내려오겠지. 그렇지? 내려와서 부피가 1리터로 바뀌겠지. 그렇지만 그 두 개의 곱은 어때?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여기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죠? 이쪽이 압력이고 이쪽이 부피야. 현우 여기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의 여러분 용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압력이고 이쪽이 부피야. 만약에 1기압 상태에서 부피가 10리터로 가정하자. 그래서 1기압일 때 10리터였어요. 자, 그러면 얘를 2기압으로 높이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 절반인 5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그래서 그 그래프 어디 나와 있나 보자. 저기 페이지 4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보리의 법칙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나와 있는데 그래프 보이죠? 다시 칠판 다시 봅니다. 조용. 자, 요거 주목해야 됩니다. 계속 수업을 방해하는 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수업은 재밌게 하는 걸 원하지만 수업을 방해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자. 1기압일 때 10리터였었고요. 2기압이었을 때 5리터였어. 자, 그럼 이거 봐봐. 압력 곱하기 부피는 값이 어때? 항상 일정하지. 그치? 그래 보자. 10리터 곱하기 1기압. 요 면적이 바로 K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2기압일 때는 어떻게 될까? 5리터 곱하기 2기압이니까 요 면적이겠지. 여기 있는 면적과 요 면적은 어때?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P 곱하기 V는 항상 값이 일정해지게 되겠지. 이걸 바로 뭐라 불러? 보일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보일의 법칙. 그래서 압력을 높여주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압력을 낮추면 부피 커져요. 그렇지만 그 두 개의 곱은 어떻다? 항상 변함이 없다. 이게 바로 뭐야? 보일의 법칙이야. 선생님, 근데 왜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왜 작아져요? 그 과학적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이해되는 친구가 있을 거고 이해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우 질문 조금 이따 제가 받아드릴게요. 자,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 자, 밀폐된 공간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밀폐된 공간이 있어. 그럼 여기 기체가 만약에 100개 있다 치자. 그럼 입자가 병진, 회전, 진동도를 하면서 벽면을 빵 하고 쳐요. 그렇죠? 이 미는 힘을 뭐라 부를까? 내부 압력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기체들이 야, 너 커지지 마. 우리가 있는 것도 버거워. 나오지 마. 너 누른단 말이야. 얘를 이렇게 눌러요. 이걸 뭐라 부를까? 외부 압력이라 부르고 외부 압력을 뭐라 불러? 대기압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자. 내가 여기 눌렀어. 밖에서 누르는 외부 압력을 증가시켰어. 내가 외부 압력을 증가시켰어. 그러면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을 봤을 때 누가 더 커? 외부 압력이 더 크지? 이게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부 압력을 증가시킬 거야. 어떻게 증가시키냐면 얘의 부피를 작게 만드는 거야. 작게 만들게 되면 입자가 미는 힘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힘을 받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좁아지는 거겠지. 힘을 받는 면적이. 부피가 줄어드니까 힘을 받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좁아지잖아. 그치? 그럼 뭐가 커져? 힘은 그대로인데 면적이 작아지니까 뭐가 커져? 압력이 커지지. 압력이 커져. 내부 압력이 커져. 부피를 줄여. 그러면 내부 압력이 커지는 거야. 언제까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외부 압력을 높이게 되면 풍선이 작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부 압력을 그럼 한번 보자. 내부 압력을 높였어요. 그러면 내부 압력을 높이게 되면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커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풍선을 크게 만드는 거야. 그럼 힘을 받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지.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언제까지?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자, 현우 아까 질문했던 게 뭐지? 만약에 압력이 그러면
무한대로. 그렇죠. 예. 무한대로 커지게 됩니다. 무한대로. 압력이 없으면. 무한대로 수렴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무슨 법칙이야? 자, 보려 법칙이야. 그러면 이러한 보려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 한번 보자. 태우리가 놀이공원에 놀러 갔어요. 서울랜드 아니지? 에버랜드에 놀러 갔어요. 아무튼 에버랜드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엄마 풍선 사줘. 잉잉 거리니까 엄마가 풍선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풍선을 갖고 재밌게 놀았겠죠. 전문용어로 풍선을 들고서 나댔겠죠. 그렇죠? 나대다가 풍선을 탁 놓쳤어. 풍선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올라가다가 풍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풍선이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지겠지. 왜 점점 커질까? 그렇죠. 압력이 줄어드니까 풍선이 부풀어 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올라가다 어떻게 될까? 결국은 팡 터지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법칙이야? 보일의 법칙이야. 자,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요. 여기 잠수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잠수부입니다. 예. 예. 아니다. 여기 잠수부가 있어요. 여기 잠수부가 있는데 잠수부가 24시 되면 물속에서는 수압이 크기 때문에 공기방울이 밀가루처럼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올라오면서 공기방울이 어떻게 될까? 점점점 커져요. 왜? 압력이 작아지니까 공기방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죠. 이거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 자, 그럼 우리 책에 한번 보자.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현상 한번 보자.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르고요. 하늘 높이 올라간 풍선이 점점 커지다 결국 터지고요. 그 다음에 펌프식 용기에 꼭지를 누르면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자, 읽어보셨죠? 자, 읽어보셨으면 밑에 있는 간단한 개념 확인 43페이지 개념 확인 바로 체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버려줄게요. 추워요? 그럼 저 둘이 자리 바꿔. 이제 에어컨 바람이 바로 나와서 추운 거야. 여기가 많이 오는데. 아니야. 지금 얘가 바람 제일 많이 세. 지금 바람이. 넌 바람이 안 가. 처음에 저기 앉았는데 저기보다 여기 훨씬 더 바람이. 그래 그럼 시원하겠네. 아니, 자, 그럼 빨리 하자. 더운데. 자, 조용. 자, 문제 다 풀었나요? 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가 더워요, 추워요 이걸 다 관리하려면 수업을 못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과학적인 지식을 잘 전달 수 있게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데 신경을 써야지 추워요, 더워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다 신경 쓰다 보면 내가 선생님이 아니라 보육교사가 됩니다. 그렇죠? 예쁜 손 허리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안 된다. 자, 개념 확인 퀴즈 보겠습니다. 유정이 다 풀었나? 정호 다 풀었어요? 네, 다 풀었습니다. 어떡하지 유정이? 예, 한 문제. 자, 반장을 위해서 조금 양보합시다. 예, 반장입니다. 아닙니다. 유정이가 반장입니다. 나이가 제일 많아요, 반장님. 나이가 반장 짱 아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저 리더십 있어요. 저 거 봐요. 지금 이렇게 나보다 목소리가 4학년 때 저 지금 잠깐만요. 도윤이는 나보다 목소리가 더 크고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수업은 내가 이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도윤이가 나보다 목소리 크면 정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때 반장에서 부반장을 했어서 저도 리더십이 뛰어나요. 알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퀴즈 봅니다. 자, 1번에 클수록 좁을수록 2번에 압력 3번에 반비례 4번에 보일의 법칙. 2번 기압이라고. 예, 기압 상관없습니다. 기체의 압력을 기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기체의 기압 그러면 말이 중복되는 거죠. 기체의 압력.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45페이지 5번부터 8번까지 right now. Right now. 조금 있다가요. 반장이 이제 그렇게
도와주셔야죠, 반장. 예. 자, 빨리 풉니다. 빨리 풉니다. 빨리 바른 자세 앉고 빨리 푸십니다. 예. 선생님, 기체 줄어들면 운동 빠르기가 빨라지는 건가요? 먼저 풀고 설명드릴게요. 거기 있어요. 선생님, 제가 무일 법칙이라서 영어 선생님 하셨는데 영어로 그냥 모여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국어로 해석하면 무일의 법이 나와요. 아, 원래 로우가 법이 되기도 하고 법칙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무일 법이었었죠? 안 됩니다. 그 학교에서 시험 문제 그렇게 풀면 교무실에 끌려갑니다. 이따가 샤르의 법칙을 배우면서 교무실에 끌려가는 방법. 샤르의 법칙이요? 보세요, 다운. 샤르의 법칙을 설명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교무실에 끌려갈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정이 잘 활용하면 교무실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제 시험을 보는 여기서 가장 제일 먼저 학교에서 시험 볼 수 있는 친구가 유정이거든요. 왜요? 딴 애들은 아직 시험을 안 보잖아요. 시험 중학교에서. 보는데요?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저 이번 달에 시험 보는 뭐 봐요? 알겠습니다. 자, 5번부터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시험이에요. 자, 빨리 풉니다. 중 몇인데요? 1, 2, 2, 예? 예. 중1은 시험. 중 1학년이었으면 시험. 아, 그래요? 자, 나대지 마시고요. 자, 빨리. 자, 다 풀었나요? 자, 유정이 빼고 다 풀었죠? 네. 자, 이거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유정이 빼고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럼 답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A, B, C는 다 equal. 두 번째는 C. 자, 6번에 증가 일정.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해 안 되는 거. 증가 일정. 자, 그 다음 7번 보일의 법칙. 자, 보일 법칙 됩니다. 자, 8번에 가까워지고 많아져 커진다. 다시 가까워지고 많아져 커진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6번 문제 봐봐요. 6번 문제. 그림 가나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를 입자문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가에서 나로 변했습니다. 압력을 높이게 되니까 부피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인데 자, 봐요. 이만한 공간 안에서 기체가 이렇게 있을 때 기체들이 벽면을 빵 치는 거랑 부피가 적어진 상태에서 기체가 뭐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될까? 더 많아지게 되겠지? 그쵸? 공간이 좁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는 증가가 되겠죠. 자, 근데 기체 입자의 빠르기가 있는데 기체 입자의 빠르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 온도밖에 없어요.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기체 입자 운동 속도가 좀 더 빨라져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자, 됐고. 자, 페이지 46페이지 봅니다. 46페이지. 자, 탐구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입니다. 자, 과정 한번 보자. 자, 먼저 이거 좀 하고요. 주사기의 피스톤을 20mm에 맞춘 후 입구를 압력 센서 연결하고 스마트 기기 압력 센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처음 압력을 측정해요. 그 다음에 주사기 피스톤을 안쪽으로 밀면서 기체 압력과 부피를 측정했습니다. 자, 결과 한번 봅시다. 1기압일 때는 20. 그 다음에 맨 끝에 2기압일 때는 부피가 얼마 됐어? 10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부피와 압력의 곱은 항상 어때? 일정하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 전에 봤고요. 자, 그럼 문제가 이제 세 문제밖에 안 되니까 이거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풉니다.
요거. 예, 탐구 대표 문제만 풉니다. 아니요, 실력 따지 아닙니다. 요거 풀어요, 요거. 아니요, 그거 아니고, 이거라고. 이거. 네. 이거 풀어요. 네. 성훈이 안 해요. 다 풀었어요? 뭐야. 반칙입니다. 나도 다 먹고 싶어. 자, 테오리가 다 했기 때문에 다음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시험은 좀 심하다. 나대지 마시고요. 이거 뭐예요? 이거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 주신 거. 다 됐나요? 네. 유정이 아직 안 했어? 지금 1번 풀고 있어요? 다 한 것 같은데? 아닌데. 자, 제가 유정이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다 있습니까? 예. 제가 유정이를 문제 빨리 풀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제 작품을 쓸 시간이야. 그렇지, 그럼 유정이 빨리 풉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3번. 2번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압력과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요. 반비례 관계. 반비례. 선생님, 온도가 같아야 돼요? 예, 일정한 온도라고 해야 됩니다. 온도가 바뀌면 안 돼요. 아까 온도와 입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일정하다고 했죠. 기체 기압 곱하기 부피는 일정하다라고. 예, 그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PV는 K.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의 정답 몇 번이죠? 3번. 예, 3번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